네,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 일정을 확정 지었습니다. 다음 달 11일 전당대회 열기로 했고요. 후보 등록은 오는 22일에 마감되는 일정입니다. 일정 나오고 나니까 이제 고심 후보들의 출마 선언 잇따르지 않을까 전망되는데, 자, 시사본부는 이 시간에는 지난 화요일에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먼저 출마 결심하게 된 계기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우리 당이 내년에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기존의 우리 당의 모습이 과연 수권정당, 대한정당의 모습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어서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네. 국민들께 희망을 들을 수 있는 대한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나아가서 내년에 반드시 수권정당, 정권 탈환에 최선봉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마 선언 자리에서 난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국민의힘으로 자리를 옮긴 전학생이다. 이걸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이 부분이 강점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더 정확한 표현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네.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친문 패권주의와 맞섰던 유일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민주당의 정책이라든지 네. 민주당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강한 유일한 대표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당대회 일정 이제 다음 달 11일 열기로 이제 확정을 했는데 지금 경선 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여론조사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룰을 자꾸 자기들의 그 입맛에 맞추도록 하는 것은 아주 비겁한 행위지요. 네. 룰을 바꾸는 것은 결국은 판세를 이제 흐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거든요. 네.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게 룰을 바꾸는 것은 끔찍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현행대로 저는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행대로라고 하면 당원 70%, 여론조사 30% 이 비율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당대표라는 것은 당원이 대표잖아요. 예. 학교 다닐 때 반장 선거하는 데서 해가지고 자기 반의 단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옆반에 있는 여론 들어가면서 반장 뽑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당이 보면은 이런 기본들이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 선거에서는 당원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이후에 당대표 선거에 많은 분들이 출마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은 그만큼 국민의힘의 지지가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우리 당이 압승했다고 보다는 압승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 김정인 비대위가 근 1년 가까이 했지만은 네네. 문재인 정부에 비판하는 내용은 많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나온 게 있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봤을 때 네. 야, 너네들 국민의힘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의 삶의 질에 무슨 도움 되냐? 이렇게 지금 꾸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한정당이 되고 수권정당이 되려면은 제1야당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네네. 그 능력의 의미가 뭐냐면요. 네.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삶의 질에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네.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래 하지 못한 점들이 네네.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된다면 예. 대한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하겠습니다. 부자정당, 웰빙정당, 네. 기득권정당, 오픈정당의 이미지를 벗기고 네.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그런 그 정당의 모습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지금 이번 당대표 경선을 두고서 신진 대 중견의 대결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우리 언론인 분들도 신입에 들어가서 한 1년차 돼가지고 편집국장 하겠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예. 저는 신진은 신진답게 좀 더 개혁적이고 쇄신적인 목소리를 내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당에 이제 초대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예. 그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우리 당의 송모 재선 의원이 그 우리 당직자를 그 폭언과 폭행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 예, 어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갑질을 한 거지요.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초선 의원 중에 누구도 그 갑질한 의원에 대해서 그 징계하라, 하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오로지 100명 남짓한 국회의원들 중에서 저 조경태만이 그분을 강력하게 그 윤리위에 그 징계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초선이라 해가지고 그냥 그 선수가 맞다 해서 이제 쇄신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 조경태만큼 당의 쓴소리하고 바른소리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선수가 초선이냐 초선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과연 고비 때마다 쓴소리 바른소리를 당내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대표가 되시면 파트너가 될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PK 쪽이다 보니까 당대표는 다른 지역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 PK가 아니고 U죠, U. 그러니까. 예,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영남 배제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저는 우리 당의 구성원으로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네, 영남을 그러면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영남을 버리라는 말입니까? 영남을 배제하고 나서 과연 내년 대통령 선거 때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덧붙이면은 지난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도 호남, 원내대표도 호남, 국무총리도 호남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호남당입니까? 지금의 당대표도 호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가지고 자꾸만 논하는 그런 무리들은 저는 그 지역주의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아주 나쁜 무리들이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참선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역주의에 맞서서 싸웠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저는 온몸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남을 운운하거나 또 어떤 특정 지역을 배제한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영원히 정계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내 좀 상황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당과 관련해서 지금 앞서 잠깐 언급했던 신진그룹과 또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간의 여러 가지 갈등 같은 것들이 나오곤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과거에 조금 잘했다 못했다고 논하다 보면요 끝이 없거든요. 우리 당 내에도 보면은 소위 말해서 폭탄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분들한테 일일이 반성문을 받고 받아들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록 그 홍준표 전 대표의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안철수 국민의당과도 합당을 하려고 하고 저희 검찰총장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마당에 저는 반문재인 전선에 한 표라도 도움이 될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을 다 받아들여서 더 쇄신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말씀은 당대표가 되시면 범야권 연대에 큰 힘을 싣겠다라고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 당 자체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본 야권이 그 대통합의 정신으로 네. 하나로, 물론 중심은 우리 국민의힘이 돼야 되겠지만 국민의힘이 중심이 된 대통합의 정신을 살려나가야 할 때만이 네. 저는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앞서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당을 떠나고 나서 계속 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경험과 그 연륜이 많으신 그 어르신들께서는 네. 특히 우리 야당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조금 더 그 애정어린 마음으로 저는 봐줘야 된다 네.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너무 지나친 게 거친 표현을 하는 것은 네. 어른스러운 모습은 아니다. 예.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연세대학교 100살이 넘으신 그 철학자 교수님 계시잖아요. 예. 그분이 제가 한번 국회에서 강연하시는 모습을 들었는데요. 네. 저는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으로서의 그런 처신을 네. 하실 필요가 있다. 어른으로서의 몸과 마음가짐을 네. 해주는 것이 저는 우리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황교안 전 대표는 지금 미국 방문해서 정치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기는 분위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지금 이렇게 나서시는 게 좀 오히려 국민의힘에는 반감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지적도 나오던데요. 이 부분은요? 저는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 일일이 다 개개인적으로 통제하고 간섭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들 나름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보를 하는 거고요. 예. 그분이 아마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은 스스로 다 잘 알고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누구든지 우리 당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겠다, 네. 주겠다, 헌신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대통합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와대 쪽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개각 이후에 인사청문 상황이 지금 쟁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 내리고 있고 지금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에서 좀 제대로 된 이 총리 후보, 네. 국무위원 후보를 좀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다들 문제가 있는 분들로 해서 예. 국민들을 우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야의 어떤 의원들이 나와서 그 후보자들 갖다 검증하는 절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야당의 이 반대, 야당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국무위원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네.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 라임 사건 펀드 사건에 좀 가족들이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말에 수신제가 치고 편찮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리 후보자의 가족이 그런 문제에 있는 라임 사건은 우리나라 희대의 금융사기 사건이거든요. 네. 라임 옵티너스 합쳐서 11조의 금융사기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치인 국무총리가 아니라 경제에 정말 밝은 경제 전문가의 저는 총리 후보감도 얼마나 많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왜 이것을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왜 정치적으로 봐가지고 정치인 출신의 국무총리를
앉히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은 4.7 보궐선거에 그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 쪽에서는 뭐 지금 1명 정도 좀 낙마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곤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행동하실 계획이신지요? 글쎄요. 그래 되면은 또 국민들께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당대표는 내년 3월 9일 대선의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지금 우뚝 서 있는 상황인데 아직 정치 참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이 그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가지고 너무 이제 쟁점화되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4.7 보궐선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우리 당 후보 오세훈 후보였죠. 네네. 안 밖에 있는 후보, 후보였죠. 네. 후보 단일화를 해서 그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외부 인사를 굳이 안 오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큰 틀에서 그 우리대로 열심히 하고, 네네. 또 우리 스스로가 지금의 정당 지지율보다 10% 정도 더 끌어올리고 나서 토양이 좋아지면은 또 윤석열 전 총장도 저 당에 가면은 뭔가 좀 삭수가 있겠다 싶으면은 오지 말아도 올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환경 조성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굳이 독자 세력으로 가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네. 대선 막바지에 저는 극적인 후보 단일화를 해서 거기서 승리한 사람이 후보 단일화된 사람이 또 그 대권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승리하도록 이번에 그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그 선거를 저는 좀 잘 연구하면은 네. 저는 이 문제에 답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토양이 탄탄하면 뭐 알아서 오지 않을까 아니면 그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우리 당의 지지율을 3개월 안에 한 10% 이상 제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토양이 좋아지게 된다면은 그 외부에 있는 좋은 후보들도 역시 우리 당에 대한 보는 어떤 시각, 이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조경태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